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어제 제 실명을 깠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실명을 공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안 때문입니다. 이 앞서 제가 개표기와 수개표의 득표율 차이라든지 또 개표기가 절대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 또 이 부실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10만 표당 10만 표 처리하는데 뭔가 일치해야 될 숫자가 27.9, 거의 28표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할 때, 그때는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 내에서 아주 팩트에 입각해서 내놓는 거니까 제가 이름을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쓱 빠지려고 생각을 해서 자료만 돋보이고 저는 빠지려고 생각했었던 건데,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준비하면 벌써 며칠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거를 이 문서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디서 출처도 모르는 문서가 돌아다니면서 이게 뭔가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걸 제가 제 채널에 보니까, 보실까요? 여기 제 시골촌부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게 7월 10일 날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배경을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러이러한 채널이라 하고 소개한 내용에 보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절차를 제안하고 정착될 때까지 기존 선거의 부정 의혹을 노정하고 새로운 선거 절차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선거의 부정 의혹을 노정하는 작업을 계속 끄집어내고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고 부정선거라든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짓을 한 사람들, 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자는 쪽에 이제 집중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는 제가 여기에 부정선거라는 부정의혹, 선거의 부정의혹까지는 얘기했지만 저는 확신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쥐새끼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야 나도 안전하고 쥐새끼가 안전하면 안 되나? 아무튼 내가 안전하고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쟤들을 처단하는 거는 봄날이 되고 쥐약을 놓든 쥐덫을 놓든 해서 잡을 일인 거고, 그 봄날을 우리가 오도록 뭔가 새로운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반드시 그들을 무슨 법적으로 처단을 한다든지 그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4.10 총선 같은 경우는 선거사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보궐선거가 됐건 본선거가 됐건 간에 앞으로 치러지는 10년 내의 선거에서 뭔가 그런 의혹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전에 했던 4.10이나 4.15 총선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때 가서 디비보자. 그래서 그때 가서 저는 비로소 뭔가 역사적으로 그들이 처단이 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뭔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득해 갈 때 뭔가 힘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일개 개인이 이거를 제안한다는 게 참 너무 큰 문제일 것 같긴, 큰 아젠다 같기는 한데,
일단 제가 화두를 꺼냅니다. 그래서 쟤들이 뭐 반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부류가 있고 아예 무관심한 부류가 있고 또 일부는 제 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내는 자료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하면서도 뭐 이렇게 하여간 내가 갖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디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어제 실명을 까면서 제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닿았던 얘기가 동네 형님이 차 사장 구구요? 아닌데요? 그러면 극자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그럼 뭐요? 당신은 지금 공정한 사람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공정한 선거 제도를 만들자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 왜 걱정을 하냐. 누가 당신을 해코지를 한다고 하면 당신이 공정한 거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 놈들이 당신을 해코지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걱정할 거 아니다. 에? 그래서 맞네. 나는 최소한 어디에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 경제 쪽에 좀 치중해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나는 이 선거제도를 기존의 문제점을 혁파하고 새로운 제도로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려면 이 개혁안을 얘기하면서는 까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안이라고 이제 쭉 넘기면서 보면은 이런 백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놓고요. 이거를 쭉 앞서 경험을 해 보니까 이걸 어쨌든 공식적인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놔야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대략의 얼개는 만들어 놓고 쭉 이제 상세 데이터나 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가능한지, 내가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보거나 획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내재적인 관점에서 이제 블랙 요원의 입장에서 이 제도 개혁안을 봤을 때 쟤들이라면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 개혁안을 거부할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제가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요 대강에 대해서 보시고 제 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 어느 점은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놈들 입장이라면은 당신 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하여간 택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또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런 걸 보강해라든지 하여간 뭐 애국자심이다 이런 얘기 빼고요. 그냥 정말 앞으로 우리가 뭔가 개혁안을 가지고 선관위든 국회든 압박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자 하는 이 보고서 내용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뒤에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가 쭉 백데이터를 준비하면서 대체로 이런 내용이 되겠다 하고 정리한 겁니다. 보시면 투표는 이틀 동안 실시한다. 연이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사전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그냥 당일 투표로 진행하자. 그러니까 금요일을 투표일로 지정을 해서 공식 공일로 지정을 해버리면 금, 토, 일 3일을 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이것만 해도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일 연휴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같으면은 당일 투표일이 하루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일에 가서 자기 관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관내로 흡수될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주소지라고 하는 게 본가거나 뭐 고향이거나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니면 주말부부 같으면 뭐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곳, 그러면 3일을 그냥 쉴 생각을 하고 가서 간 김에 투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썩 괜찮은 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틀 동안 실시되던 날짜니까 그거를 하루를 없애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없어지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전 이틀, 당일 하루 이렇게 휴일을 이틀 하루로 나눠져 있던 그거를 그냥 연이어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흘 동안 하던 그 그러니까 투표 관리하던 관리 인원만 해도 최소한 3분의 2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요 투표일을 어떻게 진행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다뤄볼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제기해 주시면 그 다 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한다고 하면 이틀 동안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첫날 투표가 끝나고 나서는 창문부터 해가지고 출입문까지를 뭐 하여간 봉인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 폐쇄를, 종이 테이프로 폐쇄를 하고 뭐 사인을 해서 그게 출입을 아예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열고 한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진행된 거랑 같은 느낌으로 그 같은 장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표가 딱 끝났다 그러면 그 대만에서 개표하는 것처럼 투표 설비 같은 거 쫙 드러내고 개표 테이블이나 이런 걸 쭉 집어넣어서 그냥 바로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막 지금은 투표함이 다 움직이잖아요. 당일 투표도 투표한 장소에서 해가지고 개표소까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관내는 당연하고, 예? 관내는 이동해서 4, 5일간을 보관하고 관외는 우편으로 막 전국을 휘돌다가 오고, 그러니까 최소한 투표지나 투표함이 곧 투표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투표소별로 그 투표한 인원이 막 개표소에 몇십만 명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요 투표한 인원 뭐 대체로 저도 정확한 숫자는 내봐야겠지만 뭐 한 2, 3천 명 정도가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개표하는데도 굳이 개표기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한 라인으로, 예? 뭐 계암점검부 15명, 예? 심사집계부 11명, 26명이 붙어서 뭐 3, 4천 표? 2, 3천 표를 개표한다 그러면 엊그저께 그 세미나에서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만요. 대만 같은 경우는 2시간 안에 개표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수개표해서. 그 보시면 TV에서도 봤잖아요. 투표지 다 일일이 카메라에 보여가면서 칠판에다가 우물정자로 발을 정자로 1, 2, 3, 4, 5 개수 적는 거. 그렇게 해서도 2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사전 당일로 나누어 있던 게 1일차, 2일차에 그냥 통합이 돼서 당일 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설마 거기에서 무슨 뭐 첫날 득표율, 둘째 날 득표율 그건 따져봤자 의미도 없고,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에서 그 표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개표가 되니까 그런 논란 없이 당일 투표로 다 흡수가 되고 대신 관내랑 관외로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내는 뭐 이제 지금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읍면 동별로 한 개씩만 설치가 되고
당일 투표는 뭐 인구가 많은 경우는 막 열 몇 개씩 설치가 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제가 봐서는 더 줄이더라도 그거를 관내와 당일을 지금의 관내와 당일 인원이 그냥 쭉 나눠져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당일 투표하는 그 투표소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13,000개 정도 됩니다. 전국에 당일 투표소가 13,000개고 관내 투표소가 3,551개, 읍면동에다가 뭐 특별한 데죠, 군부대 부근이나 이런 데는 좀 더해서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관내 사전 투표하는 투표소를 없애더라도 당일 투표하는 장소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투표소별로 인원이 지금 2,900만 명, 3,000만 명 잡고 13,000군데에서 나누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대략 한 3,000명 안 되잖아요. 2,000, 3,400명 정도 되잖아요, 평균. 그러면 관내 투표는 당일 사전 구분 없이 다 흡수가 되고, 그것도 하루에 할 때 말고 이틀에 걸쳐서 하니까, 예?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정해진 날 하루 만에 정해진 투표소에서 가서 하는 거랑 이틀 동안 정해진 투표에서 가서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원활하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문제는 관외 투표입니다. 관외 투표. 관외 투표를 여하이 당일에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죠? 관외 투표는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된다는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왜냐? 우편으로 관외에서 했으면 주소지로 보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우편 배달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당연히 4, 5일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 4,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는 관외 투표에 있었던 거예요. 투표율 높인 네 합시고. 근데 그것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관외 투표를 어떻게 당일 투표로 흡수할 수 있느냐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가능합니다. 이전에 이제 부재자 투표라고 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군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그 부재자 투표를 사전에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도 우편으로 했었나? 아닌가? 그 투표소가 있었고 그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그게 모아져 가지고 분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3일로 지정을 해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소지에 가서 투표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사전선거 확정일 전에 지금처럼 뭐 고소선상이나 국외부재자 투표 신고받고 하는 그 절차에 얹어서 관외 투표를 할 사람을 미리 신고를 받는 겁니다. 신고를 받는데 그 투표소를, 그 사람이 투표할 투표소를 미리 지정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 살고 주소지는 대전인데 음성에 와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날 뭐 일이 바쁠 것 같아서 대전을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뭐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간에 그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날 대전에서는 못하고 음성에서 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투표할 시, 군, 구를 지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말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보완해서 생각한 게, 관외 투표소는 별도로 시, 군, 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하자. 예? 관외 투표는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대략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번에 4.10 총선에서 전국에서 관외 투표한 사람이 300 몇몇 명이었던 것 같은데, 얼핏 볼까요? 관외 투표한 사람이 300만 명이었고요. 320만 명. 320만 명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전국에 지금 시군구가 250개니까요. 그러면 한 투표소당 한 10,000명 남짓? 그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외 사전투표로 해서 이미 신고한 숫자에 따라서 어느 시군구에 어느 정도의 투표 인원이 몰릴 거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그죠? 그 사람들이 최소한 선거인 수로는 거기에 투표할 사람으로 잡히니까 그걸로 예상을 해서 좀 더 넓은 장소에다가 투표용지 발급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설치하면 충분히 10,000명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러면 이 표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저는 옮기지 말자는 거예요. 옮기지 말고 그 시군구 투표소에서 다른 투표소처럼 딱 밀봉을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는 거죠. 개표를 하면 그러면 개표 결과가 각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집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무지하게 빠릅니다. 예? 그러면 이 관외 사전이 아니고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음성에서 대전의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음성 관외 투표소에 집계된 수가 대략 10,000장이라 그러면요. 그 10,000장을 250개로 분류하는 거는 뭐 특별히 그 개표원으로 우편 집배원들을 투입한다든지 하면 금방 합니다. 그럼 250개로 분류하면 평균 한 지역구당 시군구당 뭐 250에서 300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후보별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될 개표 자체가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나마도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라인으로 할 때 뭐 한 7, 8시간이 예상된다. 그러면 라인을 2개를 설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2개를 설치하면 서너 시간에 끝나고 4개를 설치하면 2시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살짝 버벅거리긴 했는데 잘 다듬으면 뭔가 아마 가능하다고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 가능하다고 적은 거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실제로 이러이러하면 이런 숫자가 나오고 하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고요. 이 관외 투표를 지금 이제 당일로 이틀 동안 실시하면서 하게 되면 심지어 관외 같은 경우도 그 시군구 투표소에 몇 명이 참여할 것인지 예상이 되고 맥시멈 그걸 초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음성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음성 군민 다 해봤자 몇 명 돼요? 1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관외로 할 사람이 몇 명이냐 내가 다른 지역으로 투표할 사람이 몇 명이냐를 따지면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약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그게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초과해서 투표하러 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신고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인쇄날인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지금 인쇄날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사전투표의 경우에 관내든 관외든 한 투표소에 투표 인원이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도장 찍는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인쇄날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선관위의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투표소가 관외 투표소까지도 최대 그 투표소에 올 수 있는 인원이 이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 이유가 탄핵이 돼버리는 거야. 탄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쇄날인 하지 말고 그냥 찍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세미나를 하면서도 뒤에 질의 시간에 얘기했다가 이상한 놈 취급을 당했는데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니 차 대표는 왜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사전선거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박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사전선거제도가 박살이 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제안한 게 그거거든요. 그 시위를 하든 뭘 하든 한 수천 명이 모여서 한 투표소로 가버리자. 투표소에 한 5시쯤 5시 반쯤 해가지고 나 여기서 관에 투표하겠다고 줄을 서 있으면 지금도 선거법상 하여간 투표를 하겠다고 6시 전까지 도착한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어느 한 투표소에 그 투표 인원이 확 모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도장 찍을 시간이 없다고까지 이유를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태생적으로 지금 사전선거 제도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목적은 그거였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얘네가 무리하게 사전선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우파가 예? 준법 점잖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짓을 안 해서 그렇죠. 예? 저 극렬 좌파 애들 같으면 진짜 사전선거제도에 요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한 투표소에 가가지고 깽가리 들고 줄 서 있으면 그냥 사전선거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삼청동이죠. 저 총리공간이 있는 데가. 삼청동의 관 내 사전투표소 투표인수 집계한 게 대략 이번에 500명인가 그래요. 그럼 500명을 투표하기 위해서 설치된 투표소라 그러면 투표용지 발급기나 복인 한인 시스템이나 기표소나 개표함이나가 아주 최소한으로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투표소에 예를 들어서 한 3, 4천 명만 5시 반에 줄을 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그거 그날 밤에 그날 안으로 투표 끝나겠습니까? 못 끝내죠. 4.2초에 한다고 하는 데는 본인 확인하고 개표 투표용지 발급하고 하는 시스템이 여러 대 10수대가 설치대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삼청동 같은 데는 한 대밖에 없는데 예? 거기서 한 사람이 1분씩 전에 문재인 대통령 투표한 속도로 따지니까 1분 40초가 걸리더구만. 한 사람이 본인 확인 받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1분 그냥 짧게 1분 걸린다고 보고도 4,000명이면 4,000분이고요. 3,000명이면 3,000분이에요. 3,000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60분으로 나누면 몇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50시간에 끝나야 되는 건가? 400. 맞죠? 50시간 걸려야 끝나요. 그러다면 저는 하여간 그냥 줄만 서자. 줄만 서 있으면 투표가 안 끝난다. 안 끝나면 6시 선거 끝나면 당일 사전선거 끝나는 토요일 오후 6시 뉴스에는 당연히 사전선거 투표율이 이렇고 이게 어떤 선거보다도 이렇게 많고 또 높아졌네 낮아졌네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전국에 몇 군데 사전선거구에서 투표소에서 아직 투표가 안 끝냈대네. 예? 코로나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소쿠리 투표함이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돼가지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용지 나눠주고 그냥 소쿠리로 받은 게 그게 그 소쿠리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한 3, 4천 명만 진짜 저런 한 대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에 왕창 몰려버리면 사전선거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취합하고 집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데이터에서 이렇게 그 돌발적인 데이터가 튀어나오거나 해서 이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들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관내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서울 시민이 삼청동에 몰려가지고 이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그건 관내가 아니구나. 종로 구에 해당되는 주민이 전부 삼청동에 가가지고 몇천 명이 투표를 했다고 하면, 왜 확정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빡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게 그 이전의 거도 해명이 되고 할 텐데, 아무튼 저는 데이터를 수집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단 당일 그 사전선거가 안 끝나는 상황이 밤 12시 넘어가고 다음날 아침까지 됐는데도 투표가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을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당연히 해외 언론에서도 사진 몇 장 찍어서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한 저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걸 지금 시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논조로 쭉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그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제일 약점, 뭔가 불손한 세력이 그거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무방비예요. 지금 선관위 그 사전투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 그러면 저는 뭐 이런 거를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의 사전선거가 문제 없다고 얘들이 버팅기면서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 조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사전선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막 어설프게 이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사전선거 자체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혁안대로 하면 어쨌든 모든 투표소가 최대 그 투표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딱 정해지잖아요. 관내 투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투표소별로 당신은 어느 투표소에 지정됐다고 공보를 받고 그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관외도 사전에 나는 어떤 시군구 투표에서 가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되니까 거기에서밖에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를 아무데나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중앙선관위 해체는 제가 이유를 그 부실 규모 얘기했었잖아요. 10만 장 처리하는데 27.9표가 차이가 나고 뭐 우편 통수 차이 나고 뭐 전산 입력 잘못하고 5만 하여간 그 부실 사례를 다 망라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선관위의 역할은 얘들이 실무는 거의 안 해요. 투표든 개표든. 얘들이 전부 그러니까 감독이나 교육만 하는 거야. 감독이나 교육만 해놓고 실제 어떤 부실의 문제나 부정 의혹이 나오면 나는 감독만 했고 교육만 했으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실무는 쟤들이 했고 실무는 파견돼 온 애들이 한 거고 나는 모르겠다면 그냥 그걸로 면죄부를 다 받아버리는 지금 현실에서 굳이 지금의 선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해체해버리고 행정안전부 산하가 아니고 그냥 각 행정안전부의 각급 기관으로 다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그 행정안전부 내에 무슨 뭐 선거관리국 해놓고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에 또 선거관리부서를 설치해서 지금 있던 인원을 일단은 글로 빼야지 어떻게 자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시군구나 읍면동별로도 읍면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거 담당 부서를 다 행정안전부 밑으로 집어넣고 상시로는 이런 통계를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각급 그 단위에서 해야 될 업무, 상시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걔들이 하고 이런 전국투표라든지 보궐선거라든지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나 그 지방법원 판사들을 위촉을 해서 선관위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같은 행정안전부 내에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될 테고 이건 그 사람들이 그 다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 중앙선관위가 완전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 같아요. 선거 때 공무원들 파견하라 그러면 파견해야 돼요.
시군구 저 장이나 하여간 모든 그 행정안전부나 뭐 이 교육부나 이런데 선관위에서 공문을 보내서 파견하라 그러면 파견해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어. 실무자로 참여한 사람들이. 예? 그렇다고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내용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투표를 이틀 동안 하는 경우에 선거 예산이, 관리 예산이 엄청 최소한 세 군데를 설치하는데 3일 동안 실시하는 비용이 3분의 2로 줄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3,551개 읍면동에 설치하던 사전투표소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날짜도 3분의 2로 줄고, 투표 장소도 3,552개. 전국에 사전투표 당일 투표하면 한 17,000개가 넘어요. 18,000개 투표소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줄어들어. 거기서도 예산이 줄죠. 거기에 이제 인원이라든지 뭐 그런 집기류라든지 일단 그걸로 줄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관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외다 보니까 그 전국으로 가야 돼.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다 주소지별로 그 후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통계 데이터도 제가 구해놓은 게 있어요. 몇천 대가 아니고 몇만 대예요. 투표용지 발급기나 본인 확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는 안 적어놨구나. 하여간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 몇만 대에 달하는 본인 확인 시스템이나 투표지 발급 시스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 군, 구별로 관내 투표는 설치한다. 그러면 뭐 인원이 그 관내 투표보다는 좀 많을 거니까 평균 한 두세 라인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 1,000대 정도면 뒤집었어요. 거기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박 아닙니까? 개표기, 저거만 해도 그래요. 개표기만 해도 2,000 몇 대가 운영된 것 같던데? 1,080만원짜리가 2,000 몇 대면 얼마예요? 30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개선안을 이제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기존에 비해서 예산이 뭐 몇백억이 절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투개표 사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휴일 반납하고, 남들은 3일 연휴를 즐기는데 이 사람들은 투표든 개표든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지급하든지. 제가 이거 문제점 제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기계 납품하는 업자들한테 집행될 예산을 그냥 투개표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75,000원? 7시부터 일하는 걸로, 6시부터 일하는 걸로 생각하면 많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느니 그 사람들한테 더 뭔가, 급여 임금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투표율 낮아진다고 그렇게들 난리를 치면 저는 그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아껴진 부분만큼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가다가 빵이라도 하나 사 먹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상품권을 주자는 얘기예요. 커피값이 뭐 비싼 데는 뭐 몇천 원 가니까 그 뭐 계산은 안 나오는데, 10,000원을 준다 그러면은 얼마죠? 10,000원. 10,000원에 3천만 명 잡으면 300억이 되나? 저는 그렇게 죽어도 이 기계에서 아낀 돈 될 것 같아. 3천억이 되나 300억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절감되는 예산을 투표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더 주고, 그러면 당연히 투개표 결과도 더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서 대략 하여간 요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네?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뭐가 걸려서 안 될 거라든지, 좋은 의견인데 저쪽 반대쪽에서는 이걸 어떤 이유로 반대할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여간 뭐 댓글로 최대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혁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려서 더 보람있게 이 의견을 얘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뭐 한 대여섯 줄에 타이틀로 적힌 내용 중에 지금 뭐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개표기 사용 안 하죠. 또 인쇄날인 없어지죠. 사전투표 없어지죠. 선관위 해체하죠. 뭐 그러면 얼추 다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휴일은 3일로 해서 사람들이 재밌게 될 수 있고, 예?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사실은 투표일 이거 중간에 수요일날 휴일로 해놓잖아요. 저야 뭐 종업원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요 주변에 종업원들 많이 쓰는 그 사장들 만나서 얘기하면 이 투표일이 아주 계륵 같은 존재예요. 이게 휴일은 휴일인데 중간에 끼인 휴일이다 보니까 휴일 안 주면 또 뭐 선거법 위반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처벌 받을 거려? 근데 이렇게 쭉 뭔가 연속돼서 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침 일찍 출근하라 그러고 투표하라 그러고 출근을 시켜요. 출근을 시키면 휴일이니까 휴일 수당 50%를 더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고초가 있고, 근로자들은 또 뭐예요? 예? 뭐 50% 월급 더 받으니까 좋다고 하려나? 투표 안 하면 그만인데? 투표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가서 투표하고 50% 더 받으니까 좋나? 근데 그게 뭐 지금이나 개선안이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금요일 날은 일을 하든 안 하든 50% 공휴일이니까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 실제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투표일이 공휴일이라는 거 의미가 그냥 하루 쉬는, 뭐 별로 쉬지도 못해요. 어디 이동도 못해. 예? 심지어는 대부분 일을 해야 돼. 공무원들 말고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휴일의 의미가 좀 굉장히 퇴색되어 있는데 그것도 살릴 수가 있고. 예? 제가 봐서는 투표율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아까 그 상품권 주자는 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영화관이나 뭔가 하여간 이 휴일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업종 같으면 그걸 판촉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수능시험 끝나면 수능시험 치른 애들은 뭐 어디 수험표를 내면은 할인해 주는 것처럼 여기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를 인증을 해서 오면 뭐 커피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예? 음식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거는 개인 사업자들의 의견이지만 국공립 뭐 박물관이나 뭐 고궁이나 이런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 투표했다는 확인증을 갖고 오면 무료 입장이라든지, 그죠? 얼마든지 투표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올라가면서도 공정하고, 그 보면 완전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돈도 줄이고 이런 문제 다 없애고 투표율도 올라가고 정확하고. 그러니까 좀 허망한 얘기가 이게 허망한 얘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예? 뭐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만 하면. 물론 이제 3일 되면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들도 그러면 공항에다가 그 아까 관외 사전 투표 그거 투표함 설치하라고 하지 뭐. 예? 아무튼 하여간 제가 이거 지금 금방 나온 건 아니고 계속 제가 그 문제점을 로정시키는 작업을 해 오면서 이런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늘 기재에 깔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됐고요. 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선관위나 국회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좀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또 상세하게 보고서를 써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혼자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미리 요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좀 달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마디 띡 해서 그런 건 말고요. 예? 구체적으로 좀 길게 어디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어떻게 해서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